아마 데미안을 읽은 분들은 10중 8구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구도 그럴 것이 동성 친구 좋아. 아줌마 좋아.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찬 내용, 너무 과도하게 미스터리한 상징. 그런데 해설을 찾으려고 해봐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전 세계 어느 논문에서도 책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명쾌한 데미안 해설을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데미안의 토대가 된 분석 심리학을 배우려면 의대를 나와야 하고 문학 전문가가 되려면 인문대를 나와야 하다 보니 마땅한 접점이 없어서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 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도서관에 짱 박혀서 데미안과 칼융의 책들을 돌리고 돌려보고 나서야 겨우겨우 만들게 된 콘텐츠 데미안 완전판. 이번 콘텐츠는 제 독서 인생을 걸고 장담컨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데미안 해설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내용 설명 없이 해설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이 원작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현대판으로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없던 아주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카카카 컴온. 내 이름은 싱그레. 30대에 접어든 모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시낭인이기도 하다. 지금 몇 수째냐? 난 더 이상 시험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번 시험에서마저 떨어진다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햇살이 내렸더니 졸음부터 밀려온다. 졸리네. 내 이름은 싱그레. 초등학생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기도 하다. 돈 많고 성공한 엄마 아빠, 똑똑하고 예의 바른 명문대 출신 누나들. 그런 집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가족들의 기대를 한껏 받아왔다. 물론 나도 그럴 거야. 돈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그런 다짐과는 달리 집 근처 홍등가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야릇한 기분에 빠져들곤 했다. 술 취한 아저씨들, 악쓰는 여자들, 냄새나는 불황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범죄와 악이 만연한 그 거리.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론 이상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래, 그 나쁜 마음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차츰차츰 악에 끌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중학교 일진 형들과 어울리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다. 초등학생인 내가 중학생 일진들과 함께 다닌다는 얘기다. 이 사실을 곱씹을수록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일진들 옆에 함께 서서 짝다리를 짚고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나 역시 어른이 된 것만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그들은 점점 더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다. 그들에게 속하고 싶었던 나는 가오를 한껏 부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허세를 꿰뚫어보기라도 한 듯 깔깔 비웃어댈 뿐이었다. 이제 장난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내 몸을 툭툭 밀고 손찌검 신용을 하며 겁박했다. 야, 싱그레, 니네 아빠 돈 많다며 돈 좀 빌려줘라.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 저금통을 깨고 누나 돈을 훔쳐야만 했다. 차라리 죽고만 싶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절대 안 돼. 일진들은 내 그림자 같았다. 어떻게 해도 그놈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군다나 나는 착한 아들인걸.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실망하실 게 분명해.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죄였으니까. 내가 참 싫다. 나약한 내가 싫어. 얘 꼬마야. 그때였다. 나에게 말을 건넨 건 얼마 전에 이사온 전학생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그냥 데미안이라고 불러. 넌 싱그레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친구는 이미 유명인이었다. 옆반 일장을 한 손으로 제압했다는 소문,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대들었다는 소문, 심지어는 여자친구와 할 거 다 했다는 소문까지 도는 아이였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직접 마주한 데미안은 뭔가가 달랐다. 뭔가 고고하고 우월하고 침착한 느낌. 집까지 같이 가자. 데미안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당황스러웠다. 지금 일진 형들한테 돈 갖다 줘야 하는데. 하지만 데미안은 별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오늘 수업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나왔었지. 기억나니?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나는 선생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해. 흥부야말로 게으르고 의존적인 인간상이잖아. 우린 놀부처럼 돼야 해. 초조함도 잠시 나는 그 말을 듣고 괜시리 반발심이 들었다. 글쎄, 놀부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잖아. 기회를 쟁취하는 기민함과 용기를 갖춘 거지. 흥부 같은 겁쟁이들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야. 그 주장은 꽤 흥미로웠다. 그치만 그렇게 똑똑하면 너가 선생님 하지 그래? 동화 얘기는 좀 유치한가? 이건 어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호의로 학교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뭐? 제발 말 조심 좀 해. 아니, 내 말은 누가 가르쳐주는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진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데미안의 차가운 눈은 나를 꿰뚫는 듯 했다. 그러니까 그놈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 너머를 보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말해도 괜찮아. 나한테는. 혹시 옆 학교 일진들 말하는 거야? 그래, 그거야. 우린 친구가 될 수 있겠네. 데미안은 활짝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치만 싱글해. 일진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놈들은 네가 무서워하는 만큼 무서워지니까. 말이야 편하지. 넌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지금까진 몰랐지.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 이제 그놈들이 오면 밥주걱으로 뺨을 때려주자고. 그 순간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풍겨왔다.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일진들은 정적을 감췄다. 혹시 하는 마음에 중학교를 찾아갔을 때도 일진들은 똥 씹은 표정을 짓고는 획 하고 돌아설 뿐이었다. 이럴 수가. 일진들이 날 피하다니.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나를 두려워하다니. 다음날 나는 데미안에게 너가 한 일이냐고 물었지만 걔는 그저 그놈들이 또 찾아오면 데미안을 떠올리라고만 전해. 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데미안에겐 참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불편한 마음이 든다. 어쨌든 나는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선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악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일진들에 대해서도 데미안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려 했다. 데미안이 일진은 아니었지만 걔랑 얘기할 때면 항상 악으로 유혹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걔야말로 진짜 악일지도 모르겠어. 일진들은 사라졌지만 어느새 그 자리엔 데미안이 서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그저 내가 보이는 곳에 늘 멀찍이 서 있을 뿐. 하지만 나는 1년이 넘도록 데미안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런데 이상하지. 사춘기가 오고부터는 자꾸만 데미안에게 눈길이 갔다. 그는 남자아이였지만 한편으론 여자아이 같았다. 때로는 아이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나무나 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냥 왠지 그런 느낌? 그런 잡생각을 하던 도중 아뿔싸 데미안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하지만 데미안은 나에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른 아침 수업 시간. 어느덧 수업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이르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놀부의 악에 대해 말하는 순간 무언가 강하게 꿰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깜짝 놀라 시선을 들어보니 데미안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데미안은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바꿔서 바로 내 앞에 앉았다. 또 며칠 뒤에는 다시 자리를 바꿔서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데미안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나는 이제 수업 시간이 즐거워졌다. 수업에 집중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따금 비판과 회의를 부르는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숨죽여 웃곤 했다. 이런 일은 오래도록 계속됐고 나는 데미안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래, 어쩌면 데미안에게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악의 세계에 대해. 그런데 내 말을 들은 데미안은 이렇게 대꾸했다. 우리는 악을 감춰선 안 돼. 뭐? 그러면 나더러 범죄자가 되려는 얘기야? 살인이나 강도는? 강간은? 너더러 누굴 쳐 죽이라거나 강간을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걱정 마. 언젠가 알게 될 테니. 그렇게 대답하는 데미안은 수십만 년을 살아온 존재 같았다. 동물 같기도 하고 돌 같기도 하고 차갑게 죽어있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달라졌다.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도 달라졌고 소년의 사랑스러움도 사라졌다. 이 모든 게 데미안을 만나고부터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오고부터는 좀처럼 그를 만날 수 없다. 마치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악을 감춰선 안 돼. 데미안의 말을 곱씹을 때면 학교에 성실하게 다니는 다른 친구들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나는 세상을 경멸했고 세상은 나를 경멸했다.
주변 친구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양아치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난 교복을 입고 술집을 드나들었다. 담배도 폈다. 만취해서 길바닥에 나뒹굴며 토를 하곤 했다. 그래, 취하고 더럽고 역겹고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 쓰레기, 충동 덩어리. 이게 나다. 이게 싱그레야. 악을 받아들인 느낌에 심장이 경련했다. 이제 나는 어엿한 일진이다. 어두운 세계의 주인공이다. 부모님은 나를 혐오했고 학교에서는 퇴학 경고를 받았다. 뭐 상관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지. 하지만 어쩐지 기분이 참담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무언가가 두렵고 불안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또다시 봄이 왔다. 나는 여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중성적인 얼굴에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의 그녀. 그 순간 내 마음은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따로 말을 걸지는 않았다. 여자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마다 그 애를 떠올리곤 했다. 아, 그래선 안 돼, 싱그레. 고개랑 그녀를 성욕으로 더럽힐 순 없어. 이제 나는 그녀를 숭배하기로 했다. 외설과 염탐, 신음과 욕정이 들끓을 때면 그녀에게 기도를 올렸다. 내 모든 악을 그녀에게 제물로 바쳤다. 나는 또다시 악을 물리친 것이다. 담배를 끊었다. 술도 끊었다. 책을 읽었다. 학교도 다시 다녔다.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기도드리고 절을 올렸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그녀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종이를 펼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소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선을 그리다 보니 그림은 금방 완성됐다. 그림 속 얼굴은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했다. 신비롭고 인상적이면서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 이건 데미안이었다. 그날부터 난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짝사랑 소녀는 아니었다. 중성적인 얼굴을 한 이름 모를 여인이었다. 나는 그 그림 속 여인을 여보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렀다. 때로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는 그 그림을 한껏 원망하다가도 이내 껴안고 탐하고 애무하곤 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교에도 들어갔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어 선악의 통합에 대해서도 무언가 감이 잡히는 듯 했다. 그런데 이젠 뭐를 하면 되지?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적당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영부영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벌써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젠 방세 낼 돈도 없다.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난 꿈속에서 만난 여인 그림을 떠올리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그렇게 길을 걷던 중 무언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데미안? 데미안이다. 데미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데미안을 만나게 되다니. 왔구나, 싱그레.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그래, 얼마 전부터 널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따라와.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데미안은 내 옆에 서더니 팔짱을 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너희 엄마도 여기 계셔? 널 이미 알고 계셔. 우리 집에 가자. 나는 얼떨결에 데미안의 집까지 끌려왔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싱그레죠? 어서 와요. 꿈속에서 본 그녀가 나를 맞이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반갑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속에서 본 여인을 만나다니. 그녀는 무언가 말을 이어나갔지만 내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하구나. 나는 그 목소리를 포도주처럼 들이마셨다. 놀라움도 잠시. 나는 이내 끓어오르는 욕정을 느꼈다. 아,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 그녀가 내 어머니라면, 그녀가 내 여자친구라면. 데미안 가족은 고시 준비를 하는 나를 위해 흔쾌히 동거를 제안했다. 나는 몹시 기뻤지만 때로는 그 호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커다란 욕망에 시달리곤 했다. 아줌마를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녀를 껴안고 싶다는 욕망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을 모아 간접 키스를 하곤 했다. 아줌마를 만난 건 운명이야. 내 인생은 아줌마에게 달려있어. 그런데 며칠 뒤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아마도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다. 싱그레,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잃는다고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확신해야 하는 거죠. 싱그레는 나에게 끌려오고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답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끌릴 때 그때 당신에게 가겠어요. 알겠죠?
어쩐지 그녀는 나를 내 안으로 인도하려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끌리는 건 그녀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상징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대신 일상의 비유 속에서 그녀와 하나가 되는 꿈을 꿨다. 방에서 조용히 아줌마를 생각하면 그게 그녀의 키스처럼 느껴지곤 했다. 내 꿈을 돌이킬 때도 그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랬다. 이제 나는 내 방 한가운데 서서 온 의식을 집중해 아줌마를 생각했다. 영혼의 힘을 한데 모아서 그녀로 하여금 내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녀를 내게 끌어당기려고 했다. 내 안에서 잠시 동안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때 벌컥 데미안이 황급히 방에 뛰어들어 외쳤다. 싱글해! 오늘 결과 발표 날이잖아! 갑자기 무슨 말이지? 어떤 결과가 발표된다는 거지? 아, 그렇지. 시험 결과. 이따 나가서 확인해 볼게. 나는 불안을 직감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낙원에서 깨어나게 되면 또다시 차갑고 삭막한 세상 속에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싱글해, 얼른 가봐요. 아줌마가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이제 당신과 이별할 때가 왔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요. 싱글에는 이제 우리를 부르는 법을 아니까. 이윽고 그녀는 내 입술에 키스했다. 나는 데미안의 집에서 혼자 나왔다. 카페에 도착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합격 결과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검색했다. 신그레. 그때 화면에 이름이 떠오르더니 이윽고 그 이름이 수십, 수백, 수천 개로 나뉘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몽롱했다. 싱글해! 누구야? 데미안? 왜 따라온 거지? 예, 꼬마야. 나는 그를 보며 슬며시 웃었다. 꼬마 싱글해, 나는 가봐야 돼. 아마 일진들이 또 너를 괴롭힐지도 몰라. 그럴 때면 네 안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줌마가 말했어. 이 키스를 전달해달라고. 눈을 감아.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내 입술을 스치는 입맞춤이 느껴졌다. 그 순간 눈이 번뜩 떠졌다. 옆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오랜 꿈을 꾼 느낌이었다. 탈락을 확인하고 나서의 기분은 괴로웠다. 그 후의 내일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따금 해결책을 위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울 하나가 있다. 그 거울 속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보인다. 데미안이. 지금까지 데미안 리메이크였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우! 문학은 스포를 자제한다는 채널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원작의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데미안이 어떤 작품인 것 같나요? 뭔가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네.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까놓고 말해서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딴 게 고정? 그래요. 아무리 책을 돌리고 돌려도 무슨 내용인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일까 요즘에는 양성애와 밀프성애를 다루는 이상성욕 소설이다, K마케팅과 BTS가 올려친 물거품 소설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재평가를 받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독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난해하다는 점은 데미안의 최대 감점 요소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따구로 썼냐? 데미안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칼융의 제자에게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분석심리학을 만나게 됐다 하죠. 그때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헤세. 그는 분석심리학에서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되는 대로 데미안에 꾹꾹 눌러 담으려 애썼고, 그래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요, 데미안은 분석심리학을 모르면 100% 이해가 불가능한 책입니다. 이 책이 고전이라고 그토록 추앙받는 동안에도 전 세계 어디서도 온전한 해설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한 문학이라니, 분석 심리학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문학이라니, 불친절함만 놓고 보자면 욕을 대판 먹어도 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but nevertheless 저에게 왠지 모를 고집이 생겨서 한 달 가까이 도서관에서 폐간 수련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데미안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치밀한 책이었음을 깨닫게 됐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냐고요? 그래요, 한 달 동안 개고생했는데 저만 알고 있긴 아깝죠. 자, 그럼 이제부터 데미안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 데미안이 정말로 유부녀와 동성친구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상성욕 소설인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컴온.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썼을 당시 자기 이름이 아닌 주인공과 똑같은 싱그레라는 이름을 내걸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짜잘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였죠.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책이 싱그레의 자서전, 경험담처럼 보여졌으면 했던 겁니다. 뭐라는 거야? 그랬으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썼겠지. 그렇죠. 데미안의 스토리가 싱그레의 실화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싱그레가 직접 겪었지만 직접 겪지 않은 스토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뭔 말이래? 여러분, 분석 심리학의 핵심 기술은 꿈의 분석입니다. 실제 헤세가 꾸준히 받아왔던 치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싱그레의 꿈이었다면? 이러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해몽 말하는겨? 아니요, 꿈 해몽이랑은 다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운수를 점치는 거랑은 달라요. 대체 뭐가 다르단겨?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원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장암에 걸려서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땐 뭘 어떻게 아픈지를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상태가 호전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내과 의사는 당신 뒤에다가 대장 내시경을 넣어서 피가 나는지 똥은 어떤지 어디가 터지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심하게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대체 왜 아픈지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귓구멍에다가 뇌시경이라도 넣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물리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무의식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조금이라도 무의식이 남긴 흔적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겠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림을 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또 찾아보고, 우리 무의식이 막 의식화돼서 보여지는 꿈도 들여다보고 분석해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무의식 속 상징을 분석하는 일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암튼 데미안의 스토리는 주인공 싱그레의 꿈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싱그레가 자기 마음속을 탐험하는 과정이다. 하여 데미안의 스토리는 무의식 분석의 흐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회적 위기를 마주하면서 어른 싱그레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 분석 심리학에서 을에 표현하듯 싱그레는 어린 시절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의식 탐험의 초반부는 보통 개개인의 실제 경험으로 재현이 됩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아빠를 만나고 함께 자란 누나도 만나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일진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의식 탐험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점점 더 현실성 없고 신비로운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데미안 엄마, 아브락사스, 신 뭐 이런 개념들, 이건 당장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앞서 말했듯 이야기의 무대가 싱그레의 마음속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앞선 스토리에서 싱그레가 만났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 모두 싱그레 본인이고 자기 자신이죠. 이건 또 뭔 소리래? 자, 마지막 씬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인공의 이름이 막 여러 개로 쪼개졌었죠. 요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나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님들 마음속에는 귀여운 나도 있고 멋있는 나도 있고 퉁명스러운 나, 상냥한 나, 똑똑한 나, 남한테 맞춰주는 나도 있습니다. 깔깔깔, 부장님 개그 너무 웃겨요. 이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 겁나게 많은 나들이 있고 때와 장소에 맞춰 적절한 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나도 많습니다. 왜냐? 어떤 나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무의식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도 정말 수많은 나들이 숨어 있지만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하는 친구는 하나, 그림자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주 나타났던 녀석이고, 분석 심리학에서도 사실상 메인급 출연 자리를 꿰차는 친구죠. 아, 바람 피고 싶다. 나 죽여버리고 싶다. 그림자는 쉽게 말해서 나쁜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쪼잔하고 찌질하고 변태 같고 난폭하고 본능적인 친구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웬만해선 문명인들은 밖에서 이 친구를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는 찌질하고 변태 같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 엉덩이 만지고 싶다.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는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순식간에 다시 처박아 버리죠. 내가 무슨 생각을? 주인공 싱그레는 훨씬 더 심합니다.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싱그레는 그림자를 항상 무의식 속에 숨겨왔던지라 자기 안에 그림자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여기는 어디다? 싱그레의 마음속이다. 얼떨결에 자기 무의식으로 들어온 싱그레는 여태 인식하지 못했던 그림자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스토리의 그림자는 없어졌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자라는 이름은 융이 적당히 정리한 개념일 뿐이고요. 결국 본 무대는 싱글의 개인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딱딱 정해진 모습으로 나오진 않아요.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던 개념들로 느낌만 살려서 적당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같은 그림자라도 누군가의 꿈에는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물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일진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일진, 싱그레를 괴롭히는 일진이야말로 꼬마 싱그레를 막 휘어잡고 멘탈 털고 삥도 뜯는 어마무시한 악의 정석이고 우리가 아는 그림자 그 자체죠. 엥, 그림자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너무 빨리 퇴장한 거 아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진은 빨리 퇴장한 게 맞지만 걔네를 누가 쫓아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자는 여전히 싱글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놈들이 또 찾아오면 데미안을 떠올리라고만 전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새 그 자리엔 데미안이 서 있었다. 일진에서 데미안으로 바뀐 것뿐이죠. 앞선 제가 같은 그림자라도 개개인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에게 전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상징도 있다. 그러면서 함께 예시로 언급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악마입니다. 자, 악마가 뭡니까? 영어로 데몬, 그리스어로 다이몬. 뭔가 어감이 좀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해세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는 데미안은 작중에서도 꾸준히 힌트를 주듯이 악마가 모티브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빼놓고 봐도 이름에서부터 아주 대놓고 나 악이야 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랑 얘기할 때면 항상 악으로 유혹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데미안을 읽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데미안이 악마라고요? 데미안이 악의 상징이라고요? 물론 싱그레가 혼자서 데미안이 자기를 악으로 유혹하네,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네, 이런 식의 호들갑을 떨기는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힘도 세고 매력적이고 강단 있고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앞선 일진들과는 달리 데미안은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고고하고 시크하고 강력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어 다이몬은 악마를 뜻하기도 하지만 초월자, 구도자를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 데미안은 작품 내내 싱그레가 가진 악에 대한 편견을 와장창 박살내는 친구입니다. 싱그레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건 악이라고 배워왔지만 어쩐지 데미안이 가진 반항심은 그 무엇보다도 찬란한 선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일탈과 반항을 무서워하지만요, 사실 반항은 창조의 원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기만 했다면, 그 누구도 정해진 규칙에 반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원소설을 믿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인신공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한 시스템 속에서 불합리하게 살았을 테죠. 융도, 니체도, 야스퍼스도, 쇼펜하우어도, 이 책을 쓴 해세 본인도 학창시절 선생님 말 안 듣기로 유명했단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악이라 배웠던 반항심은 사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최대의 선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데미안이 말한 선악을 합치니 뭐니 하는 얘기랑 동성애자 키스 엔딩을 적당히 쓱까 먹어보면 작품의 교훈이 뭔지 대충 감이 온다, 그죠? 그래요, 세상에는 무조건 악이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도 무조건 악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게 진리라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감춰선 안 돼. 네, 일단은 이게 맞습니다. 그게 꼬마 싱그레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완고하게 믿던 사상, 종교, 신념이 와장창 부서지는 일은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테죠.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뒤에서 나쁜 짓을 했다거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알고 보니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거나, 내가 선이라고 배웠던 게 진짜 선인가? 내가 악이라고 알던 게 진짜 악인가?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팔아넘기는 게 선이고 악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센세이션은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지어왔던 건물들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속 건물을 다시 세우게끔 만들죠.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을 분들은 거의 100%가 이 단계를 지나셨을 거고 악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데미안을 해설하던 저처럼요. 하하, 그렇습니다. 악을 받아들이라, 선악의 통합이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악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게 되고 선이나 기존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을 하게 됩니다. 남들 시키는 대로 하다니 대중들은 바보 같아.
세상은 틀렸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사실상 아주 바보 같은 말장난이죠. 이건 선과 악을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악으로 보내고 악을 선으로 보내놓고 또다시 새로운 악을 배척하는 일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일에 불과하죠. 이렇게 지내면 결국 당장은 본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류의 질서가 녹록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술을 퍼마시던 중딩 싱그레가 현타에 빠진 것처럼요. 하지만 어쩐지 기분이 참담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개밥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스마트폰,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진 기술, 지식, 도구, 그게 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선악을 구분하고 따질 거라면 남들 말 듣고 어르신들 말 잘 듣는 게 최악을 피하는 길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정해놓은 악은 악일 때가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선은 선일 때가 많고요. 아니, 앞에서는 반항이 좋은 거라며. 아니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건 악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반항과 일탈은 대체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 우리를 아웃사이더로 만들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반항을 선이라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를 두고 제가 진짜 악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인류가 그렇게 정한 거 아닐까요? 자, 모두 선악의 개념에서 벗어납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요. 오케이, 여기서 다시 데미안 스토리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은 데미안이 싱그레의 그림자이지만 원래 싱그레의 그림자 악은 누구였나요? 그래요, 일진들입니다. 그리고 걔네는 작품 묘사로만 슬쩍 봐도 우리가 아는 악 그 자체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정녕 악을 받아들이라 라면, 선악의 통합으로 요약이 되는 거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쓰는 일진들까지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분명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싱그레한테 악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하면서도 밥주걱으로 뺨을 때려주자고. 작품 내내 꾸준히 일진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말해요. 대체 왜죠? Why? 왜일까요? 요걸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선악을 왜 합쳐야 하는지 그 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셀프라는 이름에 나아가 있다고 봤습니다. 셀프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답안지고 우리를 정답으로 이끌어주는 구도자 역할을 해주죠. 뭔 개소리야? 인생에 답안지가 어딨어? 네, 오해할 수 있으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저희 디자이너 차관님이 최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고양이를 주워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길 대신 인간의 손을 탄 녀석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녀석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고 모래로 덮습니다. 그루밍으로 몸을 깨끗이 합니다. 사냥감을 보면 재터링을 하고 기분이 좋으면 골골송을 하죠. 얼핏 들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생김새나 기본적인 행동뿐 아니라 복잡하고 사소한 행동들까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백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가 교류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무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종교를 만들고 우두머리를 세운 것만 봐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모든 고양이를, 모든 인간을 완전히 똑같이 대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양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한 고양이라도 걔네들 성격은 천차만별 달라요. 일반적인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누군가는 소심하고 누군가는 대범하고 누군가는 예민하고 누군가는 둔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성, 더 나아가 개개인마다 태생부터 정해지는 편도체 수용대 같은 유전과 선천적인 환경의 차이는 고정된 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분명히 조금씩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모래에 똥을 못 싸도록 막고 그루밍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골골송을 할 때마다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양이는 미쳐 돌아버릴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해서 무리해서 떨어지거나 결혼과 육아를 배척하거나 삶의 굳건한 신념과 믿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미쳐 돌아버릴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인간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하면 행복해하는 거,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거 정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뭐 굳이 이 정보를 몰랐던 분들도 독수리에게 바다에서 헤엄치라거나 돌고래에게 하늘에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는 게 멍청한 일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그렇게 하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이 독수리인지 돌고래인지 파악하는 건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죠. 설령 그들 개개인의 성향까지 모조리 파악했다 한들 독수리라면 하늘로 가시고요, 돌고래는 바다로 가시고요, 독수리는 날씨가 안 좋으면 날기보다는 좀 걸으면서 상황도 좀 보셔야 해요, 돌고래는 어부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표현은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명령어가 단순해야 따라오는 이들도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런 식으로 퉁치곤 합니다. 독수리가 맞네, 하늘로 가십시오, 바다로 가시면 안 돼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수천 년간 이래저래 해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공동체에서 띡띡 정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사회 유지에는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실제로 그 말은 맞아떨어질 때가 많고 우리는 대체로 다수에 속할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예외는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다수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나와 안 맞는 룰을 따라야 할 때가 많죠. 때때로 어떤 규칙은 모두에게 조금씩의 희생을 강요하고 어떤 공동체는 전혀 다른 규칙을 내세우곤 하죠. 뭐 그래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규칙을 안 지키고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악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몇몇 나들을 억누르고 잠재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주워 모아서 어떤 나가 선인지 어떤 나가 악인지를 분류하고 악에 속한 나들을 억압하고 숨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아요. 힘도 별로 안 들고요. 그런데 억압된 나들이 많아질수록, 그 강도와 기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억압된 나들은 점점 눈깔이 돌아가죠. 야, 그만 좀 가둬라. 이 자식아 당장 꺼내. 죽고 싶어? 화가 난 나들에 의해 우리 무의식은 엉망진창 폐허가 되고 그 여파는 우리 생활에 조금씩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죠. 아, 왜 책 읽기가 싫지? MP가 부족합니다. 걔네를 억누르기 위해 정신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걔네가 우리 모르게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 속 나들은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가장 미숙한 형태로 폭발할 테죠.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싱글의 역시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아닌지, 어떤 나가 선인지 악인지를 딱딱 구분해놓고 악으로 분류된 나들을 강하게 짓누르고 억압해왔습니다. 결국 그 억압이 심해지니 일진이라는 형태로 꿈속에 나타나 싱글애를 괴롭히고 주도권을 빼앗았죠. 그러면요, 대체 어떡하라는 건가요? 진정한 나를 찾으세요 라는 말은 그냥 남들이 싫어하는 나, 내 마음속 일진을 대놓고 끄집어내서 욕을 먹든 말든 남 눈치 보지 말라,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게 우선이다 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에 대한 해답은요, 앞서 말한 내 안의 구도자 싱글애의 셀프가 알려줄 겁니다. 아하, 셀프가 데미안의 엄마군요. 아니요, 아닙니다. 작중 셀프는 데미안이에요. 데미안은 그림자라면서요. 데미안은 그림자면서 셀프이기도 한 친구입니다. 이런 포지션은 다른 직관적인 상징들에 비해 조금 독특한 편인데요, 융이 직접 고도로 발달한 그림자는 셀프와 구별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한 것처럼 싱글의 개인의 꿈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의 셀프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치만 데미안이 싱글애한테 답을 준 적은 없잖아. 데미안은 기껏해야 조언 몇 개랑 키스만 한 놈 아니냐고요? 아니요, 데미안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통합에 대한 힌트를 강하게 던져주는 친구예요. 싱글애는요, 여태 억압된 악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싱글애는 악 그 자체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냐, 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하면서 개똥같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걸러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사실 악을 통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악에게 잠식당한 거고 악을 받아들인 척 연기하는 것뿐이죠. 선악의 통합이라는 얘기는, 선악의 피 안에 서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악해도 괜찮다 같은 말이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선악의 통합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별의 컵이 같은 거야. 이건 또 무슨 저렴한 예시냐고요?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쓰고 싶다면 몬스터를 포획하거나 적들을 동료로 삼아야만 하죠. 만약 적을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면 필요에 따라서 전투에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파라 피카츄. 그런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통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통합은 별의 커비와 유사해요. 커비는 적들을 동료로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적들을 호로록 먹어버리고는 능력을 흡수해버리죠. 얼음 몬스터를 삼키면 얼음 기술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죠. 전기 몬스터를 삼키면 전기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러나 몬스터를 삼켰다고 커비가 몬스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과 똑같은 기술을 쓰지도 않아요. 온전히 자신의 개성으로 만들 뿐입니다. 얼음 왕관을 쓰고 칼을 휘두르더라도 번개를 뿜더라도 커비는 여전히 커비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쁜 말을 퍼붓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통합이 아니에요. 태그 매치에 올라온 싱그레가 일진에게 몸을 빼앗기는 것에 가깝죠. 이렇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는 짓을 굳이 하는 당신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그게 대체 어때서 그러냐고요? 언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거야 소수 몇몇에 한정되는 이야기고 굳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움받아도 괜찮다는 말은 오히려 선을 억압하라는 말과 같고 독수리에게 헤엄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걸요. 그 누구에게라도 왕따는 무서운 일인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간단해요. 선하고 순수한 당신을 그대로 둔 채 악과 통합하시면 됩니다. 거비처럼, 아니 데미안처럼요. 데미안은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악은 폭력과 갈취가 아니라 창의와 용기였습니다. 데미안은 싱그레의 셀프로서 이상적인 정답을 보여줍니다. 저번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으니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치는 양면의 동전과 같아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예민은 감각이 되기도 하고 분노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오만은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충동은 결단이 되기도 한다. 악이라며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인 나들은 더 이상 악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악의 피 안에 서서 내면을 성숙하게 통합한 결과죠. 각종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이 바로 요겁니다. 모든 나를 하나로 통합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상태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나든 미워하고 질타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게 되죠. 당신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두고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 공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 타인을 수용하면서도 스스로 진취적인 사람이라 평가할 겁니다. 뭐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싱그레의 꿈은 싱그레 개인에 한정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싱그레처럼 일반적인 나쁜 일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과거와 달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졌고 공동체와 이념도 너무너무 다양해졌죠. 우리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돈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머주의, 머머니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걸 선으로 두는 순간 필연적으로 악이 되어 억압당하는 내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도 결국 나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당장은 와닿지 않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속에 묻어만 두세요. 지금은 필요 없더라도 언젠가 당신 삶엔 데미안이 필요할 때가 생길 테니까요.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뭘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직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죠. 힘들어 죽겠는데 사고와 불행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때에 겹겹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듯 소중한 존재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이렇듯 아무리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꼬꼬마 시절로 돌아갈 때가 생깁니다. 이렇게 억눌렸던 친구들이 일진처럼 문제를 일으킬 때면 오히려 기회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돌아봐 주십시오. 스스로를 100%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의 잠재력을 100% 끄집어내고 있는지 정답은 분명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 잠깐. 그럼 데미안 엄마는 대체 뭐예요? 그건 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